오늘은 남미 파라과이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라과이에서 복음 전파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파라과이 땅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 박중민 선교사님, 허미래 선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남이신데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박중민 선교사입니다. 우리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미래 선교사이고요. 이렇게 저희 사역과 또 저희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오렌지색 스카프가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소녀다우세요. 현지 두 분 선교사님께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파라과이. 저는 사실 파라과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이고 또 사역지는 어떤 도시인지 저처럼 파라과이 가보지 못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파라과이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의 심장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미 대륙을 10십자로 그으면 한복판에 파라과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내륙국입니다. 네. 유일이 아니죠.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사실 볼리비아는 바다가 있었는데 네. 이제 칠레와 전쟁에서 침으로 바다가 없었고 파라과이는 원래 바다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남이 17도선 경계로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브라질,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서쪽으로는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영토 크기는 남한의 4배, 남북한 한반도의 약 1.8배 되고요. 오랫동안 한 300년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아서 종교는 로마 카톨릭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카톨릭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네. 이 마리아 우상 숭배와 그 성인 숭배 또 중남미 그 인디오의 그 전통 신앙 혼합되어 있는 그 혼합주의 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카톨릭 국가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먼 친척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카톨릭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신을 숭배하고 네. 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많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나라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파라과이와 처음부터 이렇게 파라과이를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 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그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역사나 또 정치, 종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때도 이 중남미의 그 역사, 특히 그 잉카 문명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또 당시 그 중남미가 굉장히 그 군사 문화 또 그러나 축구라든가 뭐 탱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것은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지리 공부 시간에
이 아르헨티나에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러다가 구체적인 계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92년도에 그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그 선교 한국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중남미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뭐 바로 선교사 나갈 수 없었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대회 주제 강의 강사였던 이태용 박사님 지금 그 해외 선교 훈련은 초대 원장이었죠. 그분께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선교사는. 네. 그래야 선교지에 나가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4년간 학생 선교단체 사역자로 제가 서운을 해서 네. 마쳤는데 우리 그 단체에서 저를 좀 계속 그 사역자로 당시 이제 본부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부 사역자로 이렇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년간 제가 본부에서 선교한국 조직위원 또 학폭협 단체 실행위원 또 해외 선교국장 본부에서 네. 하다가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네. 5월에 딱 25년 지금 만 25년 전이죠.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역시 저는 이제 대학생 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을 혼자 방문을 했고 네. 당시 이제 뭐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네.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와 그 파라과이 국경에 이과수 폭포를 갔다가 같이 이제 운전으로 동행해 준 분이 저 땅이 파라과이 땅이라고. 그리고 그때 파라과이 여성분을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같이 네. 그분하고. 이분이 파라과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파라과이를 처음 알게 되었죠. 접하게 네. 되었죠. 우연히 만난 파라과이 여성분을 만나서 파라과이란 나라도 그때 처음 보고 또 예. 파라과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대면을 예. 하셨던 거군요. 물론 파라과이에 대해서 사전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 뭐 저도 이제 중남미 땅을 처음 밟았죠. 네. 2000년 5월에. 그래서 이제 또 그 비전 트립이 결국은 제 인생을 바꿨고 제가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로 오게 된 구체적인 그 결단의 계기가 되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냥 자료로만 만났던 중남미와 실제로 네. 가서 직접 보시고 느낀 중남미 조금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책에서 또 네. 학교에서 배운 제가 이론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간사 생활 또 이미 그때는 이제 두 텀째였기 때문에 직접 가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국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지는 않는 것 같고 물론 아르헨티나였지만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순박해 보였어요. 순수하고 네. 굉장히 친절하고 물론 뭐 중남미 사람들이 다 스페인 이런 이탈리아 유럽의 그 혼혈분 그 분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친절하다. 네. 그리고 뷰가 좋고 음식이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음식 네네. 중요합니다. 예. 네. 잠시 사모님은 좀 어떠셨을까? 사모님 처음에 이렇게 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중남미로 가실 걸 느끼셨나요? 언젠간 내가 가겠구나. 저는 중남미 생각은 못 해봤고 네. 저도 92년 선교한국대에 같이 참석했고 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헌신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슬람권이나 또 이민자들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3세계로 오는 이민자들, 이주자들을 복음화해야겠다.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남미에 대한 굉장한 네.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가게 됐어요. 우리가 남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열정. 네.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민족으로 잘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이제 오늘 두 분 모시고 그 남미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또 현지 교회 사역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네.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제가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게 저는 느껴졌어요. 네. 실제로 그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네.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교의 꽃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이 선교의 꽃이다. 뭐 이렇게 네. 교회 개척을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들을 좀 개척해 오셨는지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텀에 저기 2010년 4월에 파라과이에 처음 땅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년간 또 문화 적응 또 언어 연수 과정을 거친 후에 2012년에 아순시온 외곽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 이따구아 지역에 네. 그게 이제 기존 그 교회가 현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에서 개척되었지만 조금 그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의 이제 어른성도 3명 남아 있고 네. 교회 사역자도 없고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선교부에서 추천해 줬지만 네. 거의 뭐 완전 맨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척 주일학교도 거의 이제 개척 없었고 수준으로. 개척 수준의 교회를 네. 했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3명의 남아 있는 씨앗들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거기서 이제 바로 주일학교를 저희 이제 당시 아들 2명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대여섯 명으로 이제 그 교인 자녀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죠. 그렇게 네. 하다가 아주 참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그 교회 첫 사역지였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방관자적 시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일학교하고 또 노방전도 또 신방 뭐 아픈 분들 또 학교 앞 전도 어린이들 이제 교회로 또 초청하고 네. 또 나중에는 청소년 모임도 만들고 네. 한 만 2년 사역을 했지만 또 성경학교 한 뭐 100명씩 이렇게 봤었어요. 100여 명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감사했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지역에 그냥 현지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신 거네요. 네, 또 첫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어렸지만 가장 순수했던 그리고 가장 힘든 것도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차량이 에어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네. 6, 7개월이 한국의 한여름 날씨인데 그렇군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위 속에서 거의 가는데 한 뭐 4, 50분 주일이지만 네. 또 토요일도 가야 됐었고 또 뭐 저는 주중에 또 일주일에 한 3일, 4일을 제가 2년을 다녔습니다. 네. 교회 또 보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직접 다 교회. 예. 선교사는 전천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전천후가 되어야 예. 한다. 예.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나라에서 적응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파라과이가 굉장히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스페인어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해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잘 들어주고 굉장히 여유가 있군요. 네네. 네. 굉장히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앞이나 또 거리에서 가가호호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교사로서는 행복한 사역지. 아, 그렇군요. 이미 마음에 선교를 결단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받아들일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뭐 이미 다 받아들일 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첫 텀 2년 그러니까 언어연수, 문화연수 4년은 그렇게 참 재미있게 했고 네. 이제 두 번째 텀까지 현재 저희가 10년째 이 교회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네. 이제 첫 안식년 마치고 2015년 10월에 리서치를 거쳐서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지역인데요. 수도 네. 아순시온에서 약 17km 떨어진 이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로 가는 짜코 지역의 관문 도시입니다.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에서 나무 밑에서 네. 저희 부부하고 이제 우리 그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1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무 밑에 그 노상에서 네. 길거리에서 그라시아 교회 창립 개척 예배를 드렸죠. 아, 길거리에서. 예, 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뭐 건물도 없었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고요. 네. 또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번 물론 이제 그 그라시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첫 교회 벨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고 네. 또 제가 그 신학교사 할 때 그 우리 신학생이 그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네. 사역자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곳에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40대 초반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새로운 그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현지인 도움 없이 안 해보자.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때 뭐 화장실도 그 여기 난민문화상 그렇게 잘 집에서 여성이 이렇게 뭐 화장실 간다고 그래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뭐 수도 같은 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비가 자주 옵니다. 네. 위철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파송교회에서 네. 예배당 부지 땅을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바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린 그 옆에 빈집을 최소 한 단위 한노대라 그러는데요. 그 한노대를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아주 오래된 가정집이에요. 낡은 그렇죠. 집.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공사도 좀 하고 해서 거기서 한 저희가 2년 가까이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에 교회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 초기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중심으로 네. 또 청소년들이 조금 왔고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른들은. 아이들만 보내고. 예.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네. 가정집이고 아. 이제 교회 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 큰 네. 성당을 생각했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도 받고 뭐 굉장히 눈길이 곱지 않았던. 예, 곱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이 동양인 내 사람이 와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좀 호기심을 가졌지만 네. 어른들은 굉장히 냉대의 눈빛을 비쳤죠. 네. 예. 아무리 순수하고 열정이 많아도 건물 네.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예. 속에서 참 현지인들의 인정까지 받기에는 네. 네, 시간이 좀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내가 많이 필요했죠. 네. 일기 사역을 마치고 사실 일기 사역 때는 뭐 현지 적응도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몸만 가게 하신 건데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웠는데 그 교회를 결국은 현지인들에게 양도를 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네. 길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제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네. 거네요. 네. 네. 어떤가요? 그
선교사님 두 분은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거지만 자녀분들은 사실은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네. 자녀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NK들에 비하면 우리가 그 목동에서 네. 6개월 자녀들과 함께 그 해외 선교 훈련 GMTC에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네. 아이들도. 네네. 이제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런 말을 했죠. 아빠 엄마가 좋아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우리는 한국이 좋은데 왜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이별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가족들 친척들 이별하고 왜 우리가 파라과이에 이렇게 네. 가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처음에 와서 애들도 낯설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럼요.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은 현지인 아이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 놀았고 네. 또 뭐 학업이나 공부도 저희들이 정말 크게 뭐 염려도 하지 않고 특별히 도운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좋았는데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네, 터집니다. 예. 네. 2기 사역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터진 네, 건가요? 네. 그 기간은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다 힘들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네. 대거 몰려왔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문화교실을 했죠. 네네. 이제 아내가 이 컴퓨터 교실 원래 이제 아내는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 컴퓨터라든가 수학이나 네. 이런 쪽에 이제 은사가 저보다 저는 이제 전형님 문과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그 무료로 그냥 컴퓨터 교실을 했어요. 네. 그 노트북 그 중고를 기증받아 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됐고 또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음악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이제 예배당이 되니 그때부터 어른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코로나 전에 저희가 주일날 한 많이 모일 때는 7, 80명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만. 네. 성경학교 하면 뭐 100명 뭐 이상씩 모이고.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는 이제 우리 그 노회의 그 이웃 도시는 아니면 좀 먼 도시지만 그 리더들하고 저희 교회 리더 연합에서 네. 한 300명 이상이 이틀 동안 모였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두 교회 리더들이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오전에 신방하고 오후에 이제 또 데려오고 차량으로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께서 이 남미 지역의 어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두 분 선교사님을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그곳으로 연 상태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정말 열악한 모든 상황들 뭐 하다못해 정말 그런 대위기 코로나19는 정말 팬데믹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기였잖아요. 네, 그런 네. 시간들까지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또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AI 공대 출신이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런 어떤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에서 참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파라과이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네. 2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교육의 혜택이 공립학교가 예술계통, 네. 음악미술 체육 교육이 없고 컴퓨터 교육이 없고 영어 교육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회가 그 청소년 전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또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 귀하게 잘 쓰임 받은 것 같고 네. 정말 코로나 때 굉장히 저희도 낙심이 되고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네.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뭐 BBS를 하는데 예배당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라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쪽 분들이 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건 알고는 네. 있었지만 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정말 미래가 밝겠다 이런 또 네.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기 사역까지만 나눴는데도 벌써 시간이 됐겠습니다. 예. 목사님, 두 분 선교사님의 3기 사역과 그리고 또 사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박중민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장로 신학대학교를 예, 또 장로교 섬기고 신학대학교. 네, 예.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또 섬기고 계십니다. 또 그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방송 마치고 네. 또 녹음을 조금 더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2부에는 또 그 신학대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방송에서 두 분 선교사님의 이 파라과이 선교 사역 이야기 지금 뭐 1기 사역과 2기 사역 때 함께 나눴던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녹화 방송 편성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마당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생방송이라서 네, 좀 시간이 좀 떨렸고요. 짧죠? 또 그렇지만 참 감사하고 이렇게 네. 우리 LA에 있는 교민들 또 교회들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떠셨어요? 네, 파라과이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파라과이가 앞으로 정말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쓰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음으로 방송될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통한 지도자 양성 사역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선교의 현장 이야기 나눠주신 박중민 선교사님, 허미래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 녹음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